책과 논의는 집 우리 연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해요? 네. 만약에 만약 장이라면은 병든 아버지를 보고 뭐라고 생각할 거야? 아니.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다. 서연이? 나도 아이니처럼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 다혜. 아야 목소리 안 들리네. 가까이 대고 얘기. 가까이 대고 크게. 빨리 회복해가지고 같이 놀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 나는 어디를 가더라도 집에 처박혀 있을 거야. 했어요. 뭔 얘기야, 연우야? 아버지가 아프신데. 어. 어디 나가더라도 집에 꼭 있을 거라고요. 아빠를 돌봐주고. 어. 아빠 돌봐주려고 학원 나갈 거야, 그러면? 네. 어. 그럼 선생님 지금 아프다 그러면 학원 안 가겠네, 연우야? 네. 정말? 선생님 지금 목이 너무 아픈데. 감기 걸려고 머리도 아프고. 자, 아, 왜 장이 아버지가 아프셔? 왜? 심장을 맞았어요. 권장을, 책방. 맞아. 그래,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곤장의 말 장독 걸렸다. 장독 걸렸다. 곤장이 뭔지 알아? 네, 혼장은 잘 모르겠어요. 십자가 같은데 누워가지고 어, 엉덩이 맞는 거예요. 그렇지. 옛날에 형벌 중에 하나였어. 옛날에 형벌 중에 하나여서 곤장을 맞았었는데 그 이렇게 형틀에 눕혀놓고 이렇게 형틀에 눕혀놓고 엉덩이를 뭐해? 때리는 요 것들이 이제 우리가 곤장형에 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곤장을 때리는 거, 뭐 그냥도 이렇게 때렸나 봅니다. 이렇게 눕혀놓고 그냥 이렇게 때리는 이런 것 곤장. 요 밑에 거는 이제 우리가 주리를 튼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고 위에 게 이제 엉덩이를 이렇게 때리는 것들 우리가 권장을 친다, 권장을 때린다라고 했는데 요 권장을 뭐 50대 뭐 이렇게 맞으면 사실은 이렇게 상당히 그 위험할 정도에 이르는 죽을 수도 있는 아니면 살아난다 하더라도 거동이 불가능한 정도이기 때문에 이 권장형이 사실 이렇게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옛날에 받았던 형벌들 중에 하나야. 그래서 지금은 이런 곤장형이 있어 없어? 없어. 없어. 근데 싱가포르인가 어떤 나라는 곤장은 아니고 채찍형. 잘못한 사람들은 채찍으로 사람을 때리는 그런 형벌이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근데 왜 곤장을 맞은 거야? 장희 아버지 왜 천주학쟁이라고. 뭐라고? 천주학쟁이라. 천주학쟁이라고? 근데 장희 아버지가 천주학쟁이야? 아니요. 다른 사람. 베껴서 그냥 천주학 그 책을 베껴가지고 천주학 책을 베껴서. 그러면 왜 장희 아버지는 천주학 책을 베꼈어? 그 천주학만 한 게 아니잖아요. 어? 뭐라고? 천주학만 베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왜 장희 아버지는 천주학 책을 베꼈냐고. 응? 어, 장희 아버지 직업이 뭐야? 직업이 책 베껴 쓰는 책 베끼는. 이 자, 이런 나라 걸 보고 이런 일을 뭐라고 그래? 이 직업을 필사쟁이 필사쟁이. 사실은 필사쟁이가 틀린 표현이야. 필사쟁이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해야 돼? 필사장이라고 표현해야 돼, 원래는.
그래서 뭐뭐장이라는 말과 뭐뭐쟁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 개구쟁이야, 개구장이야? 결국 쟁이에요. 개구쟁이야. 심술장이야, 심술쟁이야? 쟁이요. 심술쟁이야. 이렇게 그 사람의 성격 같은 거를 얘기할 때는 뭐뭐쟁이라고 그래. 반면에 대장간에서 일하는 사람, 그 낫을 만든다던가 뭐 이렇게 호미를 만든다던가 대장간에서 일하는 사람들 대장장이라고 그래. 대장장이. 갓을 만드는 사람은 갓장이라고 불러. 양복을 만드는 사람은 양복장이라고 불러. 그래서 뭐뭐장이하면 뭘 나타나? 그 분야의 기술자를 뜻해.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뭐라고 해야 돼? 필사장이라고 해야 돼. 됐니? 네. 그런데 이 필사장이를 낮춰서 또는 깔봐서 뭐라고 하게 됐다? 필사쟁이라고 하게 됐다. 필사쟁이하면 필사장이를 뭐 하는 거야? 깔보는 거야. 낮추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 필사장이는 책 베끼는 일을 하는 사람. 근데 왜 책 베끼는 일이 직업이 될 수 있을까?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왜 책 베끼는 일이 돈을 버냐고. 요즘도 그러면 책을 베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 그때는 프린터 같은 게 없으니까. 그렇지. 그 당시에는 이른바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인쇄술이 대중화되지 못해서. 즉, 그 당시에도 사실은 인쇄술이 있었어. 그 과거의 인쇄술은 커다랗게 두 가지가 있는데, 무슨 인쇄와 무슨 인쇄가 있어? 인쇄 방법이. 네? 흑백, 한인쇄. 무슨 인쇄? 써있잖아. 뭐라고 썼어? 목판 인쇄. 목판 인쇄. 목판 인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자랑 중에 하나인 팔만대장경 들어봤어? 아니요. 팔만대장경 못 들어봤어? 네. 여러분들 해인사라는 절 알아? 아니요. 해인사라는 절 몰라? 네. 자, 해인사라는 절에 보면 팔만대장경이라고 불교 부처님의 경전을 모두 이 나무 목판에다가 하나하나 다 새긴 거야. 요게 이제 그 나무 목판을 다 보관해 놓은 곳이야. 그리고 이 나무 목판에 이렇게 지금 한자 보여? 네. 이게 불교 경전이야. 불교 경전을 이 판에다가 한 글자 한 글자 다 새기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잉크를 발라. 먹물 같은 걸 발라. 그리고 종이를 위에다가 대고 문지르면 그럼 그 종이에 이 글자가 뭐야? 인쇄가 돼.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 목판 인쇄라고 그래. 목판 인쇄. 목판 인쇄 여러분이 제일 쉽게 생각하면 뭘 생각하면 되냐면 도장이지 도장. 여러분 도장. 도장에다 글자를 파지. 네. 그 다음에 인주 찍어 꾹꾹 찍으면 되지. 그러면 똑같은 게 여러 개 나오잖아. 그걸 보고 우리가 목판 인쇄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목판 인쇄 중에 이제 우리가 팔만대장경이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그런 자랑거리고, 사실 팔만대장경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름이 좀 긴데 뭐라고? 무구정강 대단하니. 무구정강 대다란이경, 이게 또 불교 경전 중에 하나인데 이게 현재 남아있는 목판 인쇄본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거야. 이게 우리나라에 있어.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이라는 이게 그러니까 나무 아까 그 목판에다가 인쇄한 그 인쇄물 중에서는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거야. 무구정강 대다란이경.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 목판 인쇄가 아주 오래되었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만들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요. 한 글자 한 글자 다 일일이 새겨야 돼. 근데 거기다가
송이은은 예뻤다라고 쓰는데 누가 송이우는 예뻤다고 썼으면 뭐 어떻게 돼? 틀려요. 틀렸으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다 새겨야 돼. 거기다가 쌤이 정다혜는 예쁘고 착합니다라고 이렇게 썼는데 정다혜가 아니라 그 다음엔 다원이가 다혜 언니가 다원인데 다원이가 나도 이런 거 만들어줘요. 그럼 어떻게 돼? 다시 파야 돼, 다시. 정다원은 예쁘고 착합니다를 다시 한 글자까지 다 파야 돼. 그래서 목판 인쇄는 시간이 너무 뭐해? 많이 오래 줘야 돼. 오래 걸려. 오래 걸려. 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목판 인쇄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뭐야? 금속활자. 금속활자. 금속활자도 우리가 세계의 자랑이야. 금속활자 중에서도 금속활자로 찍은 책 중에 제일 오래된 책이 직지심체 요절이라는 책이에요. 그냥 줄여서 그냥 직지라고 해요. 직지. 근데 이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 금속활자인데 금속활자로 찍은 책인데 안타깝게도 이 책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직지심체 요절은 어디에 있냐면 프랑스에 있어. 프랑스에 보관돼 있어. 직지심체 요절이라는 책이. 요게 이제 직지라는 책이에요. 보여? 네.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있지 않고 프랑스에 있는데 요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금속활자. 요거는 뭐가 다르냐면 그 쉽게 말하면 글자를 한 글자 한 글자를 만들어. 그 금속활자를 만든 다음에 그 아까 정다혜는 예뻤다인데 정다운은 예뻤다로 할 거면 예자를 그냥 예자만 빼고 거기다 뭐만 넣으면 돼? 원자만 집어넣으면 돼. 아까 목판 인쇄는 나무에다 파는 거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뭐 해야 된다고? 다 파야 된다고. 근데 금속활자는 그게 아니라 글자가 이렇게 있는 거야. 따로따로. 정자도 있고 다자도 있고 예자도 있고 원자도 있고 글자가 다 있어서 자기가 글자 끼워 맞추게 하는 거야. 너네 왜 유치원 때나 어렸을 때 그런 거 하지 않았어? 이렇게 막 A, B, C, D 이런 그 자석 같은 거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석 이렇게 붙여서 글자 같은 거 만들고 그거 흐트러뜨려서 다른 것도 만들 수 있고 그런 거 몰라? 아, 글자 내일 만드는 거. 아는 영화관에 있어요. 금속활자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금속활자도 역시 우리가 세계 최초의 어떤 그런 금속활자 인쇄본이 직시심 조절인데 그게 우리나라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인쇄 기술이 이렇게 예전부터 발달한 그런 나라야. 하지만 이런 금속활자를 만드는 거나 목판을 만드는 게 너무 힘들고 돈이 많이 들었어.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뭐 했다? 주로 한 거는 뭐 했다고? 필사야, 필사. 장이 필사는 돛 갖다가 책을 뺏겨 쓰는 거야. 요 책을 책가도지는 집이 있으면 종이 갖다 놓고 이걸 처음부터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다 뺏겨 쓰는 거야. 필사. 그러면 몇 권이 나올까? 한 번 뺏겼으면 한 권 한권 나오겠지. 또 한 권 더 필요하면 또 뭐 해야 돼? 또 한 권. 또 뺏겨 써야 돼. 그래서 이 베껴 쓰는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랬다? 필사장이라고 했다. 그리고 필사장을 낮춰서 필사쟁이라고 불렀다는 거야. 그러면 책값이 비쌌을까 쌌을까? 있어요. 있었어요. 책값이 무척이나 비쌌습니다. 그런데 일반 서민들, 일반 사람들은 책을 볼 일이 없었어. 책값이 너무 비싸기도 하고 일반 서민들은 아예 글도 뭐 했고 몰랐어요. 몰랐고 못 읽었고 그래서 양반이나 부유한 사람들만 책을 읽었기 때문에 그 책을 이렇게 필사해서 판매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직업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여러분들이 말했듯이 천주학 책을 베꼈기 때문에 문제는 천주학이 뭐야? 전주학 그 교회가 천주가 하늘천 주인 주자에서 천주 천주교 그거 하나님 또는 하나님이랑 예수님 둘 다 믿는 하느님이라고 불러. 하나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느님이라고 하는데 같은 분이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유일신. 어려운 말로 유일신. 하느님은 어디에 계시기 때문에 저 하늘에 계시다고 하늘. 생각해서 하느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든 하느님이든 같은 말인데 이게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이고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이랑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냥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회 다니는 사람, 개신교라고 그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보통 유일신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보통 불러. 그냥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물론 이제 연우가 말했듯이 옛날부터 우리는 하늘님을 믿는 그런 생각이 있어갖고 그렇게 하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좀 편하게 우리가 말하는 하느님이 바로 그 하늘님이야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디나 계신 분이라는 그런 뜻으로 하느님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천주는 한자어야, 한자어. 한자. 그리고 이 하느님은 우리말이고 천주학은 바로 천주를 믿는 것 아니면 하나님에 관한 학문, 하나님에 관한 책 이어서 오늘날 말하면 뭐 천주교 또는 뭐라고 하게 되면 카톨릭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는 이 책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서학이라고 나왔어. 서학. 뭐라고 나왔다고? 수학. 서학. 어학. 왜 서학이라고 나왔냐? 이 천주교가 어디서 전해온 거야? 몰라요. 서양에서. 서양에서 들어온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른 거야? 서학이라고 써.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곳은 아시아. 아시아를 동양이라고 부르는 거 알아? 네. 우리가 사는 곳은 이제 동양이야. 그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둥근데 우리는 동쪽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저 유럽은 어디에 있는 거야? 우리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서쪽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래서 서양은 북쪽에 있지 않아요? 뭐라고? 그 말로는 서양인데 북쪽에 있지 않아요? 뭐 그렇지. 서양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르지. 아, 우리나라 위에 있던데. 근데 우리나라 위에만 있는 건 아니지. 이탈리아 같은 데는 잠깐만. 동서북남이잖아. 자, 연우 말이 맞기도 한데 여기가 지금 우리나라야. 대한민국 보여? 네.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여기가 이제 이쪽이 이제 우리가 서쪽이야, 서쪽. 서쪽. 여기 아시아하고 아시아의 기준으로 이렇게 서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서양이라고 불렀던 거야, 서양. 또 여기 유럽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이쪽이 뭐야?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양이라고 부른 거야. 자, 근데 사실은 보면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가면 여기 그리스나 이쪽에 포르투갈, 스페인 이쪽은 우리나라 서쪽이 맞아. 그런데 지금 누구야? 연우가 말한 대로 여기는 북쪽 아니냐는데 우리나라에서 기준으로 봐서 북쪽은 러시아지, 러시아.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여기 유럽은 우리나라의 이제 서쪽이면서 북쪽이니까 우리가 서북쪽에 있는 거지. 북서쪽 먼저 아니에요? 뭐 북서쪽이든.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동서로만 나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뭐라고 하는 거야? 서쪽이라고 해서 근데 그 기준을 우리나라로 삼지 않았어. 여기 아시아를 기준으로 놓고 그냥 서양이라고 그런 거야. 근데 서양에서 들어온 학문이라고 불러서 뭐라고 그런다? 서학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학은 서양에서 들어온 학문이고 구체적으로는 뭐를 뜻하는 경우가 많다? 천주교 저기. 또는 천주학을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근데 왜 서양책, 그 서학책, 천주교 책을 베꼈다고 왜 곤장을 때린 거야? 스스로가 그 불법이어서 나라는 천주교를 믿지 안 않는. 믿기 때문에. 당시의 조선은 천주교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믿지 않는다고 천주교 책을 베꼈다고 때려? 믿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천주학을 뭐 했다? 싫어. 금지. 천주학을 못 믿도록 금지했어.
지금은 우리가 신앙의 자유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종교를 믿든 우리가 특별히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거나 그런 일 없어. 고통받는 일 없어. 하지만 과거에는 신앙의 자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당시 우리나라는 혹시 전통적인 사상이 뭐였는 줄 알아? 조선은 절, 부처님? 뭐? 유교 유교. 교과. 유교 들어봤어? 네. 있을 유자 아니에요? 있을 줄자는 아니고 유교는 여러분들 공자, 맹자, 공자님, 응? 맹자님 들어봤어? 네. 아, 아니요. 조상께 제사를 잘 지내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인으로서 어짐으로서 사람을 대하고 이러한 유교를 숭상하는 유교 국가였어 우리 조선은. 유교 중에서 특별히 더 강조했던 것들이 뭐? 성리학. 그 성리학의 나라였어. 이 성리학의 나라인 유교에서 중요시 여기는 게 조상께 뭐 하는 거? 제사 지내는 거. 우리가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다 누구 때문이야? 조상님. 조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잖아. 여러분이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아줬으니까 여러분 있는 거고, 여러분 부모님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으니까 여러분 부모님 있는 거고,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는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있었기 때문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 우리를 있게 해준 조상에게 뭐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조상님께 제사를 잘 지내야 된다. 이게 유교에서 아주 중요시 여기는 생각들 중에 하나야. 이해가? 네. 자, 또 유교에서는 왕은 왕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우리가 이렇게 수직 사회야, 수직 사회. 이렇게 계급이 있어, 계급. 신분과 계급이 있는 그러한 수직 사회야. 자, 그런데 천주교, 교회, 서학은 가장 중요. 여기 너희들 중에 교회나 성당 다니는 사람들 있지. 네. 교회나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십계명이라는 게 있거든. 제 1계명이 혹시 뭔지 알아? 십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 들어봤어? 네. 이런 거 들어봤어? 네. 어. 천주교에서는 아까 하나님 하나밖에 안 계신 유일신 이고 그 신만 섬겨야 돼. 그리고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 앞에서 절하지도 말고. 그래서 우상 숭배를 금지해. 그런데 이 천주교 입장에서 봤을 때 우상신에게 제사 지내는 거 이거는 뭐 하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상 숭배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처음에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는 제사를 뭐 했어? 금지해서 제사 지내지 말라는 거야. 자, 그럼 조선에서 조상께 제사 지내는 걸 아주 중요시 여기는데 제사를 금지한다라고 하니 그걸 허용할 수 있어 없어? 성리. 허용할 수 없지. 그리고 이 천주교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다 만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서 모두가 다 뭐하다고 생각한 거야? 평등. 평등하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왕과 신하와 백성이는 수직사회라고 생각하는 데서는 모두가 다 평등하다는 얘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야. 네. 또 조선시대 때는 남녀를 구별했어. 그래서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말까지 있었어.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7살보다 많으면 같은 자리에 함께 있으면 안 돼. 즉 지금 여러분들이 7살이 다 넘었잖아. 네. 조선시대 같았으면 지금 여러분이 같이 공부를 못해. 그러면 어. 남자 선생님은 여자 학생들을 못 가르치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자 학생 자체가 없었어. 여자들을 교육할 일 자체가 없었어. 그래서 이른바 외간 남자, 오빠라던가 아빠 뭐 이런 건 괜찮아. 가족끈은. 근데 바깥 남자하고 여자들이 뭐 하면 안 돼? 만나면 안 돼. 그래서 옛날 양반집 여자들은 바깥에 나갈 때 어떻게 했어? 몸을 숨기고. 시계치마, 장옷을 입고 다녔지. 네. 그 얘기가
자기 얼굴에 이런 거를 안 내보이고 다른 외부 사람과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문화였었는데, 근데 남자 여자가 같이 어울릴 수 있고 평등하다 이러니까 조선 사회에서는 그러한 천주교가 들어오면 이 조선 사회가 무너질 거다, 혼란스러워질 거다 생각해서 엄격히 금지한 거예요. 근데 나라에서 금지한 거를 왜 믿는 거야? 사람들은 평등하고 싶어서. 어, 평등하고 싶어서. 여기는 지금 불평등한데 평등하다니까.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교회 다니는 사람,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은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해? 하나님 나라로 간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간다고 믿어. 천국은 아주 뭐야? 살기 좋은 곳이. 근데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 그런데 죽은 후에 천국에 간다니까. 근데 천국에 가는 방법도 너무 간단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천국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다고 믿어? 하나님의 믿음은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대. 그러니 그 당시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고 뭐 하고 싶다? 천국 가고 싶다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아이니 뭐? 근데 그때 만약에 죽으면은 음.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대는 어떤 나라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죽으면 음.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 했잖아요. 음.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바로? 죽은 다음에 죽으면 그 사람이 죽으면 심판을 받아서 예수 잘 믿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천국 가고 예수 안 믿고 나쁘게 산 사람들은 어디 가고 지옥 가고 치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독교에 염라대왕은 없잖아요. 어? 그 염라대왕이 염라에 대한 있는 그 거 아니에요? 얘기는 우리 동양의 세상, 동양의 생각인 거고, 동양의 생각인 거고, 천주교에서는 바로 이렇게 하늘나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천주교를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천주교를 많이 믿고, 또 가난한 사람들, 벼슬 못한 선비들,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천주교를 또 많이 믿었던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도 보면, 자, 잠깐만. 요게 쓰겠지만 이렇게 여기는 지금 얼굴을 드러내놓고 있는데 원래 더 나갈 때는 얼굴을 아예 뭐해? 덮어가지고 화려해요. 거의 가려가지고 안 보이도록 한다는 얘기야. 눈만 나오게. 요게 쓰겠지만 뭐 요게 이제 요거는 현대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요게 이제 우리나라 전통 쓰겠지만. 자, 근데 이 책에도 쓰겠지만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알아? 네. 이 책에 쓰겠지만 부분이 나오는데 언제 나와? 누구 때문에 나와? 최석재인가 그 사람이 올 때. 자, 이 책에 보면 서대감님 댁 마님이 스케치마를 입고 거기에 참여했다라는 얘기 나오거든. 서대감 댁 마님이 혹시 누군지 알아? 책에서. 서대감 댁 마님. 해석해요. 최석해? 최석해가 왜, 마님이 누군데, 마님이. 마님은 누굴 보고 마님이라고 불러? 응? 얘들아, 마님, 누구 보고 마님이라고 불러? 마님이라면 못 들어봤어? 네. 들어봤어요. 마님하고 불러. 마님은 양반집 같은데 높은 집안에 여자, 여자를 보고 부인을 보고 마님이라 불러. 그러니까 대감님, 남자는 대감님 높은 사람. 그 대감님의 뭐? 부인을 보고 마님이라 불러. 오늘날에는 마님이라 안 부르고 오늘날에 뭐라 불러 보통? 사장님의 부인, 선생님의 부인을 보고 우리 요즘에 뭐라 불러? 사모님이라고 부르는 거 들어봤어?
네. 사모님 또는 여사님 이렇게 불러. 지금은 사모님, 여사님 이렇게 불러. 근데 옛날에는 뭐라 불렀다고? 마님. 그럼 최석희가 여자야? 마님이라 부르게? 아니, 자, 여기에 보면 바로 이 서대감질 마님은 누구라고? 서양 서양인 신부야. 자, 신부. 신부가 신랑 신부가 아니야. 신부가 뭐야? 교, 교회에는 목사님 계시지. 네. 근데 교회처럼 진행해주는 그렇지. 천주교에서 우리가 사제라고 그러는데 천주교에서 그 뭐야? 예배를 이끄는 분들을 우리가 천주교 사제들을 보고 신부님이라고 해. 신부님. 그래서 신부님들은 결혼하지 아니하고 아이고 보여? 네. 요런 옷 입은 사람 봤어? 아니요. 요런 분들이 여자는 봤는데 남자는 여자는 신부님이라 안 하고 여자들은 수녀. 수녀. 천주교 수녀님들 여기 왜 이렇게 저 학원 가다가 수녀님 봤는데. 요런 분이 수녀님 복장 이게. 요게 수녀님 복장이고 검은색 아니에요? 검은색 옷도 있어.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뭐야 천주교 신부님들 복장이고 천주교 신부님들. 자, 물론 신부님들이 그 어떤 행사를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옷 색깔이나 이런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신부님 수녀님들이 있는데 당시에 우리나라에 천주교를 전하러 온 서양인 신부가 있었는데 서양인 신부가 잡히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서양인 신부인 걸 뭐 해야 돼? 숨겨야 돼. 그래서 서양인 신부라고 안 하고 뭐야? 서대감님 댁 마님이라고 부른 거야. 왜 앞에 서대감님은 서양인. 그 다음에 그 스케치만을 뒤집어 쓴 이유가 뭐 하려고? 안 들키려? 안 들키려고. 그러니까 이거 스케치만을 뒤집어 썼으니까 뭐라고 부르는 거야? 마님이라고 부르는 거야. 마님이니까 뭐 하는구나? 이렇게 스케치만을 지고 다니는구나라고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 요 책에도 바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등이 누구야? 아인이 진행해. 이 책을 읽기 전에 딱 표지를 봤을 때 기분이나 생각이 어땠어? 다예. 이책 앞표지를 봤을 때, 이 아이가 왠지 책을, 책을 읽는 것 같은, 글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희은 나는 이 책을 읽기 전에 약간 책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서연 나는 책 표지를 봤을 때 책에 관한 이야기 같았어. 연 나는 책과 논의는 집에서 논의는 이라는 뜻이 책과 노는 인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책이랑 노는지 궁금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논의는 다른 뜻이었어. 나는 옛날에 읽었던 좀 기억이 나는데 처음에 그냥 일반 날들에서는 기억나는 책은 아니었어. 너네들은 장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연우. 나는 엄청 아빠한테 고마운 존재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아빠가 병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잘 도와줬으니까. 서연이. 나는
장이가 되게 용감한 것 같아. 왜냐하면 아빠가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사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용감한 것 같아. 희은이. 나는 뭔가 거짓말이 치기도 하지만 그래도 성실한 아이인 것 같아. 다혜. 장이가 나쁜 아이 같아. 왜냐하면 낙심이를 많이 올렸었기 때문이야. 나는 어른스럽고 예의 바르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혼나도 예의를 지켜서 인사하고 행동이 되게 어른스러워 보였어. 그리고 이 책을 다 어, 읽고 나면 잠깐만, 아이나 좀 이따가 연우 가야 되니까 연우 가기 전에 하나만 물어볼게, 연우야. 그래서 논의는이 뭐야? 그래서 네. 연우가 보니까 네가 생각하는 저 잘 모르겠어요. 책 내용을 봤는데도. 연우가 책 보고 있으면 그게 논다고 생각한 거야. 우리 책 아, 보면 놀지 해서 연우가 무슨 뭐 친구들 뭐 머리끄댕이 잡고 무슨 뭐 엎어 매치고 뭐 이것만 노는 게 아니라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있는 것도 그것도 책 좋아하는 사람은 책하고 뭐 하는 거야? 노는 거야. 노는 거야. 그러니까 책 이렇게 뒤적뒤적 거리면 책 읽으면서. 그런 뜻이야. 다 특별한 뜻이 아니라. 자, 아, 수고 많았고 또 가서 열심히 공부 잘하시고 다음 주에 나랑 같이 밥 먹을래라는 책입니다. 연우야. 잘 네. 가. 아이니 진행. 안녕히 계세요. 그래. 이 책을 다 읽고 난 생각은 어땠어? 서연이. 내가 책을 다 못 읽긴 했는데, 그래도 그 장이가 홍, 그, 뭐지? 그 홍조리랑 같이 그 책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았던 것 같아. 다혜. 다시 질문 한 번만 말해줄 수 있니?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든 생각이나 기분. 나는 이 책을 읽고 재미있다는 기분이 들었어. 왜냐면 이 책 안에는 많은 사건이 일어났었기 때문이야. 희은이. 처음에는 그냥 그럴 것 같았는데 읽어보니까 생각보다 재밌었어. 나는 내 뒷부분이 감동적이었어. 왜냐하면, 정의가 최선을, 앞부분이 좀 감동적이었긴 한데, 왜냐하면 장이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랑, 그리고 뒷부분에서 나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는 좀, 기분이 들었어. 다 했어? 네. 자, 여기 요 겉표지 얘기인데 이 겉표지에는 요것이 어디야? 도서관. 홍교린의 음. 그, 어, 책, 요즘 말하면 우리가 보통 서재 알아? 서재?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집들 중에 특별히 뭐 책이 많거나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예 방 한 칸을 서재로 꾸며두어서 그곳에 책도 보관하고 그곳에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서재를 갖추고 있는 그러한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이 홍교리는 책을 좋아하는 애서가이자 장서가이기도 하는데 애서가는 책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애서가라고 그러고 장서가는 그 책 읽기를 좋아해서 책을 많이 수집해 놓은 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우리가 장서가라고 그러는데 바로 그 최석회의 그 서고
또는 서재라고 하는 그것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책과 논의는 집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 그 책 제목 자체가? 왜 책과 논의는 집이야? 책과 노는 집이어서. 이 책에서 책과 논의는 집이 어떤 의미가 있냐? 이 책에서는 음, 어떤 의미가 있어? 책을 읽을 수 있게 해주는 책? 그래? 이 왜 책 제목이 책과 논의는 집이냐고? 186쪽, 187쪽. 응? 왜? 한판 제목이어서 어, 현판이 뭐야? 오늘로 말하면 현판이 뭐야? 한판? 간판, 간판. 왜 간판이 책과 논의는 집이야? 뭐의 간판이야, 이거? 이 간판은? 이 현판은 어디 현판이야? 서, 어? 서점? 어, 장이 아버지의 꿈, 장이의 꿈이 뭐야? 그 서점을 차리는 거. 그치, 서점 책방을 여는 거지. 그 책방에 상호, 이름, 이름, 그 책방의 이름이 뭐인 거야? 책과 책과 논의는 책과 노는 집. 논의는 집인 것들을 볼 수 있지. 그리고 아까 장이의 직업, 장이 아버지의 직업이 어쨌든 책과 관련된 일을 했던 것들이고 홍규리가 책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인물이고 그래서 제목을 이제 우리가 책과 논의는 집이라는 그런 제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과 논의는 집인데 배경은 아까 쌤이 열심히 설명했듯이 천주교가 전래되고 그 천주교가 탄압받던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그 두 가지 사건이 잘 이렇게 엮여서 이 책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누구야? 왜? 서연이. 잠시만. 음, 허공제비한테, 허공제비한테, 말해. 호구집한테 뭐? 허공제비한테, 그 뭐지? 상아찌? 네? 상아찌? 네, 그 허공제비한테 상아찌를 뺏겼을 때, 만약에 뺏겼다면 기분이 어떨지 궁금해요. 저는 뺏겼을 때 그 허공제비를 나무에서 내려개가지고 훔치고 싶었을 것 같아요. 피엔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허공제비가 말하면은 죽는다고 했는데 저는 그냥 허공제비가 모르게 해서라도 말했을 것 같아요. 아이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저는 그래서 일단은 가져가고 그 다음에 사흘 내든 시간 최대한 빨리 돈을 구하고 그리고 그때 기분 약간 머릿속이 하얘질 것 같아요. 다이애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다혜야, 화면이 멈췄나? 가까이 대고 얘기해. 다혜 안 들려? 목소리가 계속 끊기는데요. 어. 그 상아치를 뺏겼을 때 어떤 기분이었겠는지. 저는 기분이 빠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상어치는 비쌀 것 같기도 하고, 와, 갑자기 홍제비가 와가지고 뺏어가니까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그치. 그렇지. 자, 이 책에서 이제 초반부에 중요한 사건으로 나오는 것들이 물론 이제 아버지의 죽음, 그 천주학책을 뺏겼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붙잡혀서 곤약 먹고 돌아가신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에 나오고 두 번째 이제 크다란 사건으로 나오는 게 바로 허궁제비에게 상아찌를 빼앗긴 사건이 나옵니다. 자, 상아찌가 뭐야? 책갈피, 상아로 만든 책갈피. 자, 그 상아가 뭐야? 상어, 어? 상어 이빨, 상어? 코끼리 뿔? 이 상이 코끼리 상자야. 아가 엄니 아자라고 그러는데 그 코끼리의 엄니인데 이 엄니가 코끼리 앞니 또는 송곳니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것이 이렇게 튀어나온 거 있지. 우리가 이걸 보고 상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게 코끼리 상아야. 요게. 그 요 상아를 가지고서 요게 이런 상아를 막 다 자른 거야. 상아를 잘라서 요 상아를 잘라가지고 요렇게 이런 공예품 같은 걸 만들어. 이런 공예품 같은 걸 만들어. 그리고 이게 아주 비싼 값에 팔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코끼리 상아 때문에 이 코끼리를 막 죽이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했다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요 상아가 우리나라에서는 코끼리가 있어 없어? 조선시대 당시에. 없어요. 어? 없어. 그러니까 없어요. 코끼리 상아는 저 먼 나라에서 갖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아주 귀하고 값비싼 거란 얘기. 근데 그 상아를 허궁제비에게 빼앗기고 그 그걸 어떻게 되찾기 위해서 어떻게 오전을 줘야 돼. 음, 돈을 갖고 와야 되돌려준다는 소식에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일을 하고 낙심한테 돈을 빌리고 그래서 결국은 돈을 마련해서 상아치를 되찾아? 네, 그래? 돈을 네, 마련해서 상아치를 되찾아? 몇 점만 준 다음에, 음, 다음에 다시 준다고 하고서는, 음. 상아찌를 받았어요. 뭐라고? 상아찌를 받았어. 상아치를 받았어? 돌려받았어? 음. 음, 자, 그래서 그 돈 버는 어떤 그런 과정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뭐 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뿐인데 그 얘기는 우리가 좀 이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얘기 좀 이따 하기로 하고 그 다음 사람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누구야? 네. 효연이. 그 낙심이가 낙심이네 집에 장이가 갔을 때 낙심이가 처음 보는 앤데 그냥 자기한테 반말을 했었다면 만약에 장이가 나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서연이 저는 낙심이를 한 대 쳤을 것 같습니다. 아이니 나는 그냥 몇 살인지 물어보고 그냥 반말로 서로 얘기할 것 같아요. 다예 나는 그냥 갔을 것 같아, 말을 안 걸고. 저는
왠지 그냥 저도 서연이처럼 한 대 쳤을 것 같아요. 네, 끝이에요. 자, 이 이야기에서 또 인물들 중에 한 명으로 낙심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자, 이름이 왜 낙심이야? 딸만 낳았다고 좀 원래 낙심이 친아버지가 계속 딸만 낳아가지고 낙심이라고 하죠. 우리가 낙심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 했다? 망. 뭐 했다? 실망, 실망했다 이런 뜻이야. 낙심했다 그러면 이게 실망했다라는 뜻이야. 마음이 툭 떨어졌다 이런 뜻이야. 그 실망했다라는 뜻인데, 지금 아이니가 설명한 대로 딸 낳았다고 실망했다는 거야. 그럼 왜 딸을 낳으면 실망해? 여기 지금 다 딸들만 있는데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여러분 낳고 실망했대? 때는 옛날에는 아들이 아들이 귀했으니까. 귀했고 남자들이 대를 이었으니까요. 서연이 네? 말해, 서연이. 그 예전에는 남자가 귀했으니까. 남자가 귀했어. 왜 남자가 귀했어? 다의 휴인이 중에서 이겨봐. 왜 남자를 귀하게 생각했어? 대를 이어받아야 되니까. 왜 남자가 대를 이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자는 집안일을 해야 하니까. 여자는 집안일 해야 되니까? 자, 남자를 귀하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야, 다혜야? 가까이 얘기. 남자는 힘이 세가지고요. 뭐라고? 남자는 힘이 세가지고요. 남자는 힘이 세서, 자, 이른바 남아선호 사상이 있었다는 거야. 남자를 더 선호한. 그래서 그 부분들이 옛날에 사냥이라던가 농사 짓기라던가 이른바 육체노동, 뭐 전쟁이라던가 이런 육체노동 힘쓸 일, 근육질을 바탕으로 힘쓸 일이 생존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남성 중심의 사회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아이가 말한 대로 남자가 뭐를 한다? 대를 잇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딸보다는 아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남아선호 사상이 과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른바 성평등 사회가 되었고 지금은 여자들도 힘센 여자가 있는 건 물론이거니와 굳이 힘쓸 일이 과거에 비해서 없어졌어. 응? 요즘에는 예를 들면 삽질하고 막 이러게 되는데 요즘에는 그냥 포크레인으로 하면은 포크레인은 그냥 여러분도 그냥 뭐 할 수 있어? 이거만 정교하게 조작하면 그러면 포크레인 할 수 있다고. 옛날에는 그럼 화물차 이런 거 그 운전대 그 돌리려면 힘이 엄청 필요했어. 어? 근데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해서 그냥 한 손으로도 이렇게 뭐 할 수 있어? 돌릴 수 있어. 그러니까 맷돌 같은 것도 어, 믹서기로.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힘쓸 일이 과거에 비해서 사라진 거야. 그리고 오히려 정교하게 뭘 하는 게 더 중요시 여기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여성들이 더 할 수 있는 일이 더 넓어진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이렇게 성평등 사상이 더 요즘은 대세가 되는 것들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인물이 낙심이라는 인물. 자, 그런데 낙심이라는 인물이 아까 자기보다 크고 모르는 사람에도 반말할 정도로 이른바 센 캐릭터 서로 설정이 돼 있어. 그럼 왜 이렇게 센 캐릭터로 설정이 됐느냐?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커다랗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낙심이가 왜 여기 와서 이래? 도리어 나와서? 그 다섯째로 아들을 낳는데 어려워서. 아들 돈이 없어서요. 100돌 전치를 해야 된다고 낙심이를 팔았어. 어, 팔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팔려가지고 그 어린 나이지만 웬만한 어른들보다 사회생활을 더 많이 한 거예요. 도리원. 그래서 애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또는 도리어는 어쨌든 거기가 자기네 그 이른바 홈그라운드. 그래서 그 뭐야 강아지도 자기네 집에서는 그 짖는다. 라는 그런 그 속담이 있는데, 그, 예를 들면 자기의 그
홈그라운드. 자기네 집에서는 좀 더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자신감 있다는 거야. 그에 비해서 장인은 손님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신감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원래 그 낙심이가 좀 이렇게 뭐야, 좀 이렇게 대장부 스타일이 있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연결되냐면 허공제비 때문에 계속 장이가 쩔쩔매고 걱정하잖아. 그때 네. 그 낙심이가 나와서 그 문제 해결하지. 어떻게 해결해? 일전을 줘요? 응? 낙심이가 일전 죽은 걸로 해결해? 아니, 그, 이전이. 지키는 아, 어른들한테 낙심이가 뭐, 청지기 아저씨? 그렇지, 청지기 아저씨. 청지기는 이제, 그 문지기나 비슷한데 그 앞에, 그, 앞에서 이제 경호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에요. 수문장, 뭐 이런 그런 사람인데, 그 청지기 아저씨 때 얘기해서, 허공제비 잡아다고 혼내주잖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대범한 어떤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캐릭터 설정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누구야? 다 해. 동물들이 만약에 장이었다면 허공재미가 상어치를 뺏어갔다면 어떻게 했었을 거야? 아이니? 아이니? 난, 음. 나는, 어, 아까 말한 것처럼 일단은, 어, 상아치를 받고 최대한 빨리 돈을 줄 것 같아. 누구? 다혜야? 서연, 음. 나는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뺏을 것 같아. 휘은이? 나는 그냥 나도 아이니처럼 그냥 빨리 돈을 벌어서 다시 상아지를 되찾을 것 같아. 나는 허공재미가 밑바닥으로 내려오면 때린 다음에 사람들한테 알릴 것 같아. 끝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제시한 방법이 있는데, 올라가서 뺏는다. 또는 내려오면 때려주고, 괜찮다. 라고 소연이나 다혜가 한 방법을 왜 장인은 할 수가 없었어? 너무 작아서. 응? 허공제비가 셌기 때문에. 그치, 허공제비는 셌고, 힘이 장인은 세고, 약했고. 힘이 세고, 싸움도 잘하고, 장인은 뭐하고? 약하고. 약간. 다혜나 소연이는 무시무시한 깡패가, 너네들 걸 뺏었으면 가서 때리고 싸워서 뺏을 수 있어, 다혜야?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라고? 그럴 수 있을 것 아주 무시무시한 그 사람인데도 너는 그럴 수 있다고? 덤벼서 뺏을 수 있다고? 다혜는 역시 용감해. 같아요. 서연이는? 나는 휘은이를 데리고 올 것 같아요. 왜 휘인이를 데려오는데? 서연이 원래 뭐만 하면 저를 데려와요. 휘은이는 손이 맵거든요. 아. 자, 근데 덤비지 못한 이유는 덤볐다가 뭐 할까 봐. 다칠까? 죽으니까. 오히려 자신이 더 크게 다치고, 심지어는 뭐 할까 봐? 죽을까. 죽을까 봐. 두렵기 때문에 덤빌 생각을 못 한다라는 얘기. 물론 다혜처럼 나 죽이려면 죽여! 하면 뭐 이제 덤비는 사람도 있겠지. 그런 사람도 있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몸이 다치는 게 두렵기 때문에, 죽는 게 두렵기 때문에 감히 덤비지 못하더라는 얘기. 자, 두 번째로 우리 아까 아이니하고 누가 얘기했나? 뭐 휴지가 얘기했나? 돈을 마련해서 뭐 한다? 되찾는다. 최대한 빨리 준다. 요 방법이 바로 누가 한 방법이야? 창이. 장이가 택한 방법. 그리고 사실은 장이가 이 방법 말고 요 두 가지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어. 아까 서연이가
휘은이를 데려올 거예요라고 하는 방법처럼 어떤 방법이 있었을까? 청지기 아저씨를 데려. 청직이나 최석혜에게 뭐 한다? 최소 잃는다. 일러서 어? 근데 대찬이를 이러면은 그래서 또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일러서 되찾는데 이 방법을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는 얘기.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 다시. 왜? 첫 번째는 걸레. 죽는다고 아, 했으니까. 잃으면 허궁제비가 뭐 한다고 손발을 했어? 문질러줘. 복수한다고 했어. 그 복수한다고 했으니까 바로 요거과 같은 이유가 되는 거지. 근데 요거 말고도 허궁제비가 복수 안 한다고 했어도 사실은 장이가 가서 말하지 못한 이유가 들킬까, 있어. 응? 들킬까 봐. 뭐 할까 봐? 최석희한테 들킬까. 아니지. 그러면 복수당할까 봐 그 못한 건데 이 이유가 아니더라도 이 이유 말고도 왜 가서 못 응? 이뤘냐고. 또 다른 이유는 없어? 다 해. 아, 최, 최석혜한테, 걔한테 들켜가지고 혼날까 봐요. 최석혜에게 혼날까 봐. 자, 왜 장이가 최석혜에게 혼나? 해석해가 이거는 너의 목숨보다 중요한 거라고 했는데 잘 간직하지 뺏겼어. 못하고. 응, 뺏겼어요. 응. 그러면 아니 여러분이 가다가 그 깡패 만나서 여러분이 뭘 뺏겼어. 스마트폰을 뺏겼어. 돈을 뺏겼어. 그럼 여러분 부모님한테 여러분이 혼날까? 아니에요. 그러면 장이도 그냥 가다가 뺏겼어. 그럼 혼날까? 네. 어? 네. 네. 아니 네. 여러분은 안 혼나는데 장이는 왜 혼나? 장애인은 친아빠가 아니야. 친아빠가 아니어서 그러면 선생님이 만약에 휘윤이한테 뭐야 뭐야 이렇게 돈을 주면서 야 이 돈 갖다가 서연이 갖다 줘라 그랬는데 휘윤이가 가다가 깡패 만나서 그 돈을 뺏겼어. 그럼 선생님이 휘윤이 혼낼까? 아니에요. 왜 휘윤이가 쌤 딸이야? 남인데 왜 안 혼내? 일부러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장이는 일부러 그랬어? 상의가 어, 최석혜가 열어보지 말라고 했는 장이가 이게 내 목숨보다 그렇지. 중요한 거라고 하면서 열어봤어요. 장이가 궁금해서 뭐 약속을 했어? 지키지 않았다. 열어봤잖아. 그래서 장이도 뭐 한 게 있다? 잘못. 잘못한 게 있어서 스스로 뭐 한 거야? 캥긴 거야. 찔린 거야. 혼날 거라고 두려워한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데 과연 그러면 장이가 잘못한 거야? 아니, 음, 둘 다 잘못했어요. 둘 다 잘못한 거야? 자, 네. 장이가 잘못이다. 아니다. 빼앗은 누가 잘못이다? 허공제. 성재비가 잘못이다. 둘 다 잘못이다. 자, 서연이 몇 번? 저는 둘 다 잘못이다. 3번. 다 해. 두 번이요. 어? 두 번째요. 홍재비 잘못이다. 2번. 희윤이. 1번이. 1번. 장이가 잘못이다. 아인이. 3번이요. 3번 둘 다 잘못이다. 그러면 다시 아인이하고 서연이. 그러면 둘 중 누구 잘못이 더 큰가? 아인이. 생각해 볼게. 장이 잘못이 더 커. 홍재비 잘못이 더 커. 서연이. 음, 저는 그래도 장이가 조금 더 잘못한 것 같아요. 장이도 잘못한 거다. 자,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재판을 해. 재판. 경찰이 조사를 해. 경찰이 처벌을 해. 그러면 휘은이하고 서연이라면 장이를 처벌하겠네. 장이를 더 많이 처벌하겠네. 휘은이는 허공제비를 처벌 안 하겠네.
둘 다 처벌을 하는데 어, 장이가 더 잘못했으니까 장이 더 처벌해야 자기가 돼. 벌을 더 많이 받는다. 어, 아이니는 결정했어? 둘 중 누가 더 잘못인 건가? 저도 장이야. 자, 여러분들은 어떤 나라에 사는지 잘 모르겠는데, 장인은 법적으로 아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허궁제비는 처벌을 받습니다. 왜? 허궁제비는 뭐 했기 때문에? 뺏었기 때문에. 이거 강도주사인 거야, 강도. 강도라는 엄연한 법을 어긴 거야. 하지만 장인은 그냥 뭐 한 거야? 꺼내서 본 거야. 궁금해서요. 궁금해서 꺼내 본 거야. 물론, 궁금해서 꺼내 봐도 처벌받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면, 우편, 우체부가 자기가 편지를 배달하는데 그 편지 내용이 궁금해하고 뜯어서 봤어. 그럼 그 우체부 처벌받아. 뭐 택배 기사가 궁금해서 뜯어봤어. 그럼 그런 건 처벌받기는 해. 아이니 뭐. 근데 장이가 그거를 열어본 다음에 막, 금덩이도 아니고 이게 왜 내 모습처럼 중요하라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허공제비가 듣고 상아지인 걸 알고 나서 뺏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원래 처음에 말을 안 했으면은 음, 허공제비가 몰랐을 수도 있죠. 그렇지. 자, 휘인이. 그 아이니 말처럼 그럼 궁금하면 음, 나중에 가서 들어가기 전에 열어볼 수도 있는데 음, 허봉제비가 있는 걸 몰랐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음. 그래도 또 뭐가 아직 다 안 왔으니까 뭐가 있다고 조심하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그 여러분이 말한 대로 장이가 안 그랬으면 더 좋았겠지. 안 그랬으면 더 좋았겠는데 장이가 한 잘못은 그 누구야? 최석혜가 신신당부했는데 최석혜의 당부를 어긴 거. 최석혜의 말을 제대로 안 들은 거. 그거는 장이의 뭐야?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이는 뭐 한 거야? 그 허궁제비 그걸 빼앗긴 사람이잖아. 그 빼앗긴 사람이면 우리가 그걸 보고 피해자. 예. 자, 여러분들이 있는데 이거 별로 안 좋은 얘기야. 음, 어, 여성들이 밤 늦게 집에 오는데 나쁜 사람이 그 여자를 잡아다가 성폭행을 했어. 그럼 누구 잘못이야? 성폭행한 사람. 성폭행한 사람 남자. 잘못이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여자가 잘못했대. 왜? 그 여자가 밤늦게 밤늦게 위험한데 달렸어. 왜 돌아다니냐고. 일찍 집에 갔으면 그런 일이 없잖아.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 애가 안 열어보고 또 그 애가 뭐 하지 않았으면 귀한 물건이 그게 뭐 귀하다는 거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허궁제비가 안 뺏었을 텐데 라는 얘기나 그 여자가 밤늦게 안 돌아다녔으면 그러면 그 여자가 그러면 뭐야 그냥 놀다가 집에 오면 안 돼? 밤늦게 집에 오면 안 돼? 아니에요. 놀다가 밤늦게 집에 와도 안전하게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그 잘못이 과연 그 여자에게 있는 건가? 아니면 누구에게 있는 건가? 생각한 사람에게 있는 성폭력한 건가? 사람. 그런 점에서 과연 이 문제도 허궁제 그 장이가 그 열어본 거와 그 열어본 건 열어본 거지만 아무리 열어봤다도 자 여러분들은 누가 100만 원을 들고 가? 그 들고 가는 게 보여? 여러분 그거 가서 뺏어? 아니요? 네. 100만 원 양심이. 들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 아니야? 그 사람이 100만 원 보이게 안 들고 갔으면 여러분이 안 뺐을 거 아니야? 네, 근데 왜 여러분은 그 사람들이 100만 원 들고 왔는데 왜 여러분 그걸 안 뺏어? 양심이 있으니까. 그러면 뺏은 사람이 잘못인 거잖아. 네.
이 이야기에서도 아무리 이 장이가 뭐야? 아, 이거 귀한 거다 뭐라고 해도 그럼 여러분 뺐을 거야?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누가? 누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야? 만약에 그 돈을 들고 가던 사람이 응. 어쩔 수 없이 만약에 뭐 보여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급한 일이 있거나 그래. 그러니까는 그래서 급한 일이 있건 아니면 자랑하려고 해도 나 100만 원 있다 자랑하고 다니면 뺐을 거냐고 여러분이. 아니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이란 얘기야. 자랑한 사람이 잘못이야. 뺏은 사람이 잘못이야. 사랑은 사람. 뺏은 사람이야. 자랑한 사람 잘못이라고 서연아? 그럼 너는 자랑하고 다니면 저 사람 잘못이니까 너 뺏어야겠네. 소연이. 소연이 아, 뺏으면 잘못 그 없잖아. 약간 시험지 같은 거를 자랑하는 거는 응. 그 자랑이 맞기는 한데 그럼 시험지를 그렇다고 뺏을 순 없잖아요. 서연이가 나중에 좋은 차를 타서 갖고 다니면 쌤이 뺏어도 괜찮겠네. 네가 좋은 차를 아니, 타고 다니니까 내가 뺏은 거잖아. 네가 좋은 차 안 타고 음, 다녔으면 내가 안 뺐을 텐데. 차를 잠그면 되잖아요. 어? 그러니까 차 그러면 뭐 네가 타고 내릴 때 그럼 내가 얼른 뺏는 거 상관없어? 괜찮은 거야? 아니요. 그러면 이 애가 너 상아지 있다고 나 상아지 있다라고 자랑한 거나 너가 차를 타고 다니는 그 행위 자체나 나 비싼 거 있다라는 거잖아. 근데 그게 도대체 무슨 잘못이냐는 얘기야. 근데 그 차를 타고 가는 거는 자기가 그 차를 원해서 산 거고, 응, 그 자랑하는 거는 응. 내가 이만큼 있다, 난 돈이 많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기 근데 그 때문에. 자동차를 이렇게 비싼 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사실은 나 돈 많으니까 그런 차 타고 다닌다고 자랑하는 마음이 거기 깔려 있는 거야. 근데 그렇잖아. 그거는 좀 아, 그러니까 다른. 명품백을 뭐야 갖고 다니는 이유. 그거는 예전부터 만약에 갖고 싶어가지고 돈을 모은 거면. 근데 그거는 알겠어. 자, 지금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생각이 많아, 사실은.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니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 그거 내보이지 않아야 된다. 잘 간수하지 않은 사람의 잘못이다, 책임이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걸 뺏어도 되는 건가? 그 뺏은 것보다 이게 과연 더 잘못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토론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다른 경우의 사례를 들어본 거고 여러분이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행 다 했지? 네. 다음 주에는 나랑 같이 밥 먹을래? 라는 밥과 관련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랑 같이 밥 먹을래라는 책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가세요. 그래.